이완용은 구한말의 관료이자 외교관으로 조선 후기의 외교관이자 정치가, 교육인으로 친청, 친미, 친러를 거쳐 친일파가 된 기회주의적 민족반역자입니다. 이완용이 창시 개명한 일본 이름은 리노이의 칸요입니다. 일제가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늘린 후 김홍집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정권을 장악하자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은 춘생문 사건과 아간파천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독립협회에 합류했지만 친러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했고 양부인 이호준이 사망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자 몇 년간 은둔해 있었습니다. 1904년 복귀하여 친일파로 전향하였습니다. 친일파로서 일사조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고종의 강제퇴위도 주도했으며 정미 7조약, 기유각서, 한일병탄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 정미 7적, 경술국적에 유일하게 모두 포함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대에도 친일파, 매국노의 대명사격으로 일컬어지곤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보신주의에 입각하여 한평생을 살아온 영악하고 악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관료로서의 능력은 괜찮았으나 그것을 매국에 악용해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지르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완용은 주위에서 총명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고 판단이 괜찮았으며 처세술에 능한, 흔히 말하는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시기에 같이 매국 행위를 하여 조선 귀족 직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후 처신을 잘못하거나 재산 관리에 실패하여 일제강점기 중에 몰락하거나 패가 망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석한 두뇌를 매국 행위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하는 일에 사용했으니 두고두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처세술에 뛰어나고 영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완용과 교류했던 미국인 선교사 알렌은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민하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기계 같은 사람이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완용은 또한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의 폭군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이재명의 의사의 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살은 실패하였고 이완용을 공격했지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재명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이완용은 이때 입은 상처로 말년에 죽을 때까지 폐렴을 앓았습니다. 여담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완용은 생전에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자라면 눈 감고도 한시 몇 편을 줄줄 쓸 만큼 통달했을 사대부 입장에서 어지간한 단어는 다 한자어인지라 문법 몇 개만 익히면 되는 일본어는 전혀 배우지 않고 완전히 이질적인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배워 익힌 걸 감안하면 굳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5월에 이완용에 대한 김윤희 작가의 이완용 평전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완용은 당시에 합리적인 근대인을 표방하던 사람이었기에 충군과 애국을 위하여 용기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이성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소신이었던 황제와 황실에 대한 의리는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윤희 씨가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근대의 이성을 비판 없이 충실히 따라갔을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역적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완용은 죽을 때도 일제에 자신의 재산을 일부 바쳤습니다. 다른 사안에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나 재산 문제에만 분명한 유언을 남겨서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에게 사회기업 기부금을 3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친일 인명사전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완용의 재산은 당시 돈으로 300만원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완용은 해방 직전에 땅들을 다 팔아서 현금화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완용이 소유한 땅은 여의도의 8배 면적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병탄 이후 벌어들인 돈이 현재 가치로 400억에서 450억 원이 넘는데 이는 또한 병탄 전에 자기 일가의 재산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처럼 이 또한 막대한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후손 중 일부는 1992년 소송을 걸어서 일부의 돈을 되찾았고,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은 소송으로 되찾은 땅을 최대한 빨리 팔아버린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완용은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를 팔아먹은 일이냐고, 또 매도당해야 하는가 라는 어이없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합리성이라는 것은 철저히 근대의 실패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술국적, 을사오적, 정미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그의 행적은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